네, PM복을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유사한 게 PM복은 지금 이제 북미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제 체계이고요. 유럽도 이제 비슷한 게 있어요. 유럽에서는 프린스2라고 해서 프로젝트 인 컨트롤드 인바이먼트 이제 약자를 따서 프린스 이제 버전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뭐 통제되는 환경에서의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영국 주도로 만들어진 유럽에서의 이제 사실상의 표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린스2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뭐 프로젝트 환경 하에서 7개의 프로세스, 뭐 7개의 테마, 뭐 7개의 원칙, 뭐 이렇게 이제 좀 형상화가 되어 있고요. PMBOK랑 이제 비슷해요. PMBOK의 상세 내용은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서 다시 보실 거고, 이제 유럽 쪽의 표준들은 프린스2가 있다. 프린스2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의 범위 내에서 이제 PM복은 접근을 하는데, 프린스2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시작점 이전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이제 그런 체계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 PM에 되게 많이 PM복은 좀 무게를 중심을 두고 이제 진행하는 체계이면은 프린스2는 그게 아니라 PM 위에 경영층들을 프로젝트 전체의 멤버의 일원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관련된 성공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프린스2가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뭐 프로젝트 하실 때 보면은 경영층들은 PM한테 모든 걸 일임하고 네가 알아서 잘해. 잘 되면 이제 성과는 뭐 경영층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잘못되면 책임은 PM한테 물리고. 근데 이제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프린스2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잘 고려가 돼 있어요. 뭐 7개의 원칙들 뭐 이렇게 있고, 이제 7개의 뭐 주제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 이제 내용들은 PM복하고 되게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관리에서 보시면 비슷해요. 다만 이제 금방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프로젝트 관리 통제되는 게 아니라 전사적인 조직 관점에서 그 프로젝트가 사전에 계획될 때, 그때부터 이미 프로젝트는 시작이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는 것은 PM에게 일인된 그게 아니라 경영층의 전체 적극적인 개입,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좌우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들이 다르고, 실제적인 진행 과정들은 이제 또 들어가 보면 세부적인 프랙티스들은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이 7개의 이제 프로세스를 이렇게 이제 형상화해 놓은 것들이고요. 뭐 실제 이제 사이트에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다라고 한번 참조로 보시라고 이제 둔 거고, 나중에 PMBOK 중심으로 프로젝트 관리에서 자세하게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은 참조적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MMI라고 하는 게 이제 또 한때 국내에서도 많이 도입이 되고 뭐 강조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이야기 안 해요. CMMI는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개발에 대한 이제 사실상의 표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제 체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기원 자체는 이제 CMMI 이전에 CMM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CMM 이런 식으로 CMM 체계들이 있었고요. 저렇게 CMM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카네기 멜론의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소, SEI라고 하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탑 랭킹에 들어가는 컴퓨터 공학 쪽의 학부 중에 하나가 카네기 멜론이에요. 그래서 카네기 멜론 대학의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소에서 미 국방성이 거기다 용역을 준 거예요. 국방성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엄청난 수요자이거든요.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방부 소프트웨어 사업이 국방부 측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유는 뭐냐면 전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기 체계가 전부 다 자동화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 기술에 의존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체계로 바뀌면서 그거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요. 근데 이제 미 국방성 경우에도 그래서 엄청난 이제 소프트웨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진짜로 뛰어난 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소프트웨어 발주를 자꾸 내면 많은 업체들이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그거를 평가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사전에 필터링을 해버리고 정말 유효성 있는 업체들만 평가를 해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결국에는 카네기 멜론에 영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 멜론에서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역량 평가 모델을 만들어서 그 역량 인증을 받은 업체들만 실제로 어플라이하게 만들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CMM의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이제 CMM으로 출발을 하고 이제 나머지 이거로 굉장히 덕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도 더 막 만들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가 막 만들어지고 이제 각각을 그러면 인증을 업체들이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네기 멜론이랑 그다음에 이 인증 컨설팅 업체만 돈을 버는 거예요. 업체들은 이제 죽을 맛이에요. 한 번 심사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살겠다 그러고서 이제 아우성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인증을 한 방에 다 받게 해달라. 그럼 한 방에 다 받게 하려면 인티그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I자를 붙여서 인티그레이션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인티그레이션해서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받으시면 각각 받을 필요 없어요. 이제 이렇게 개선을 했다. 이게 이제 CMMI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역량을 어떻게 평가할 건데 라고 하는 부분이 역시 이제 북미 쪽이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접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도메인을 이렇게 4개로 나누어 놨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 전체 프로세스들을 다시 관리하는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리고 서포트 영역에 또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레벨 2, 3, 4, 5 이렇게 정해놓고 레벨 2에 해당되면 이 프로세스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가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벨 3를 인증을 받으려면 이거 포함해서 이쪽까지 전부 다 가서 심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심사는 뭐냐? 저 프로세스들이 제대로 표준화가 되어 있고 저 프로세스를 준수해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럼 일을 하게 되면 저 프로세스에 따라서 액티비티의 입출력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입출력물을 우리가 산출물이라고 말해요. 산출물이 다 있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맞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역량을 검증하겠다. 그리고 이제 레벨 4단계, 5단계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단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정량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나와요. 4단계. 이제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커빗에 이미 성숙도 모델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3단계는 무엇이다? 조직 전체의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었다. 4단계는 뭐다? 측정 지표로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 및 측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단계는 뭐냐? 측정 결과에 근거해서 프로세스 그 자체를 개선한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 레벨의 의미로 이것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 표도 이제 출력해서 머리맡에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공학적인 접근을 하는 부분들은 엔지니어링과 서포트에 관련된 영역이고요. 이거를 이제 실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제대로 되게 관리한다는 것은 프로젝트 관리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관리가 될 때만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CMMI 안에 다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고 이 프로세스 전체를 다시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실은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ISO 1207 아까 SDLC 이야기했잖아요. SDLC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기본 수명주기, 지원 수명주기, 그 다음에 조직 수명주기 이렇게 돼 있었죠. 기본 수명주기가 어디에 있냐면 엔지니어링이 있는 거예요. 지원 수명주기는 어디에? 소프트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조직 수명주기에 가보면은 뭐 이 교육, 뭐 인프라,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관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관리가 실제로 프로젝트 관리예요. 그래서 이 CMMI의 이 체계 자체가 실제로는 ISO 12207 국제 표준하고 서로 딱 이렇게 매핑이 다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국제 표준 문제를 마주치면은 그거를 내가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이 사실상의 표준을 가져다가 이렇게 밑대어서 답안을 써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 연관관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에어리어 뭐 구성, 그 다음에 성숙도 및 능력 단계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CMMI의 이제 이 독특한 점은 이 성숙도 단계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스테이지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0으로 돼서 이렇게 파란 계열로 쭈루룩 타고 올라가는 이거를 저희가 이제 컨티뉴어스 이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드하고 컨티뉴어스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테이지드 리프리젠테이션 이렇게 이제 써놔서 우리말로는 표현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컨티뉴어스 또 리프리젠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틀린 거냐? 이 스테이지드 모델은 오거나이제이션, 조직 자체가 심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머처리티, 성숙도 레벨을 측정한다 해요. 그래서 ML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컨티뉴어스 리프레젠테이션 이 경우에는 대상이 프로세스 에어리어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에어리어를 대상으로 조직 대상이 아니에요. Capability Level CL. 그래서 수행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성숙도를 측정하느냐 아니면 프로세스에 대한 수행 능력을 보느냐 이제 이 차이이죠. 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이 스테이지드 단계로 머칠티 레벨을 측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다. 그런데 컨티뉴어스 기반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약한 부분이 어딜까를 먼저 조직은 생각을 하는 거고, 아, 우리가 프로젝트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프로젝트 관리 영역 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거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하기에 되게 용이해요. 근데 대신에 인증 뭐 이런 거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CMMI 인증 레벨 3 받았어요. 그럼 이걸 다 받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신문에 막 내죠. 네. 근데 프로세스 기준으로 컨티뉴어스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약하고 가려운 부분을 찾아서 진짜로 개선을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저거를 적용하면 별로 때깔이 안 나잖아요, 속된 말로.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그렇게 적용을 안 하고 대부분 다 스테이지 단계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컨설팅 업체를 써서 이 스테이지에 관련된 것들을 막 이제 추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실제 사전에 이 프로세스도 표준화하고 교육훈련 시키고, 그 다음에 템플릿 같은 거, 가이드 같은 거 다 교육훈련 시켜서 숙달시켜서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를 들여보내야 돼요, 원래는. 네. 훈련된 자가 그렇게 들어가서 프로젝트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프로젝트 막 하고 있는 와중에 저걸 받겠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것도 알아야 되고 프로젝트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엄청나게 업무 부하가 이제 늘어나죠. 그리고 저 단계에 해당되는 산출물들을 증빙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엔지니어링 쪽에 우리는 집중해서 산출물을 만들고 있었는데 서포트 쪽의 산출물도 만들어야 되고 프로세스 관리 쪽 산출물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어요, 걔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불필요한 산출물처럼 느끼잖아요, 개발자들은. 그래서 개발자들 저항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국내에서 좀 적용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개발자들은 CMMI 한다 그러면 치를 떨어요. 쓸데없는 산출물을, 그 다음에 이미 다 수행해서 과거 지나간 단계의 산출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산출물을 다시 만들어요. 일을 하면서 산출물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지나간 과거에 그거를 복기를 해서 산출물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 산출물이 일하면서 나온 진짜 산출물이에요? 아니면 치팅한 거예요? 인증받기 위해서 치팅한 산출물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오로지 인증 목적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누구를 위해서 만든 산출물이에요? 프로덕트의 퀄리티가 걔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CMMI에 대한 이 인식들이 개발자들이 너무 나빠요. 그리고 프로세스 뭐 개선 이런 얘기하면 치를 떨어요.
프로세스를 개선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네,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거는. 네, 프로세스를 개선한 게 아니라요. 성과와 뭔가 성과를 이제 내고 치팅을 하기 위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하필 그게 CMMI였던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실패하는 거고요. 인증을 받고 나서 레벨 3를 받았는데 인증을 받고 한 달 이내에 레벨 0로 되돌아갔습니다라는 보고가 엄청 많아요. 돈만 쓰고 그다음에 신문에 기사 내고 그거 추진하셨던 그 경영자 성과 보고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CMMI가 아니에요. 그분에게 필요한 어떤 성과물이 하나가 필요한데 이거를 가져다가 치팅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면 CMMI가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실 거예요. 근데 그 CMMI는 이 CMMI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이거랑 그거랑 틀린 거예요. 얘는 진짜 CMMI고요. 그 CMMI는 치팅한 CMMI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는 역량이 내줘야 되고, 이런 표준 체계나 이제 학습 훈련을 통해서 그것들이 업무에 자연스럽게 배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투입되기 전에부터 그거를 시켜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교육 훈련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프로세스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이 전사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투자를 사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계에 자연스럽게 입사 때부터 신입사원 때부터 적응을 해서 자연스럽게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증을 위해서 그렇게 수행을 해버리면 그거는 이름만 CMMI예요. CMMI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무서운 경험을 갖고 계시다면 그건 CMMI 이름을 단 다른 것이었어. 이렇게 해서 오해를 좀 풀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아마 대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진짜로 CMMI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로 인증 목표로 가지 마시고요. 이 컨티뉴어스 관련된 부분에 프로세스 에어리어 개선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노력 안 들이고 우리가 약한 부분 프로세스 찾아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주는 가이드 가지고 이런 거 좀 해볼까? 이렇게 해서 개선을 조금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추진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뭐 자체적으로 initiating, diagnosing, establishing, acting, learning 이렇게 이게 이제 PDCA 사이클을 여기 CMMI에 맞게 딱 고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 표현만 바꾼 거예요. 착수한다, 진단한다. 그리고 나서 establishing, 무엇을 할지 계획을 수립한다, 실행한다. 그리고 나서 그걸로부터 배운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앞서 따라서 아이디얼 방법론 이렇게 해서 자체 개선 방법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제 심사자들 위한 스캠피라고 그래서 스탠다드 CMI 어프레이저 메소드 포 PI 프로세스 임프루먼트 PI 이렇게 해서 스캠피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이런 것도 만들어서 다 제공을 해서 심사자 훈련을 따로 시켜요. 그래서 이제 리드 어프레이저라고 해서 이제 선임 심사원 선임 심사원을 양성하는데 돈이 한 1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네기 멜론 가서 직접 교육도 받고요. 뭐 시험도 보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심사에 참여해서 보조 역할로 해가지고 수행하고 또 거기서 평가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임 심사원이 되는데요. 선임 심사원이 되니까 아우라가 엄청나더라고요. 밑에 품질적인 멤버들이 다들 우러러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인증에 대한 보고서를 그 양반이 써요. 그래서 영문으로 번역해가지고 카네기 멜론에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권한이 이제 막강하고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대부분 퇴사를 하고 회사를 차리더라고요. 약간은 좀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후배들을 회사에서 더 이상 그런 과정을 안 보내요. 왜냐하면 갔다 오면은 회사 차리니까. 그래서 회사 차리기보다는 좀 기간을 두고 회사에 기여하고 난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후배들이 피해를 안 볼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례들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고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개선 활동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은 SI 프로젝트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SM에서 나온 거예요. SM은 조직이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장기간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M에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하는 쪽에서는 이거를 실행을 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CMMI나 이제 퍼스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또는 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면 더 좋다. 조직의 역량을 바꾸려고 했더니 그냥 물거품처럼 되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개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퍼스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카네기 멜론이 또. 그리고 퍼스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로 훈련된 자들만 모아서 다시 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이 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가 이제 작은 단위 프로젝트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개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더욱더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뭐 CMMI가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건 1.2 기준이고요. 이제 지금은 CMMI 버전이 2.0으로 또 업버전이 돼서 지금 나왔어요. 근데 그냥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별로 개선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한번 보시고요. 통합을 많이 해서 이제 뭐 카테고리를 뭐 doing, managing, 뭐 enabling, improving 이렇게 좀 멋지게 바꾸고 그 밑에 이제 capability 에어리를 또 재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기존의 프랙티스를 다시 또 막 이렇게 섞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개발 오리엔티드 돼 있던 거를 지금 이제 유지보수 쪽까지 다 여기 통합을 해가지고 잘 보이게 만들어 놨는데 좀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잘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원래 이렇게 people CMM도 있거든요. 그래서 HR 관련된 부분도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고, 그래서 한번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IT 운영 및 지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IT 운영 및 지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주요한 주제는 IT를 기술로 볼 거냐, 서비스로 볼 거냐. 이제 요게 이제 촉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국제 표준과 사실상의 표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될 것 같아요. IT 서비스를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이제 운영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애도크, 사일로 방식, 애플리케이션 운영팀 따로 있고요. 서버, 네트워크팀 다 따로 있고요. 헬프데스크 따로 있어요. 근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이제 현업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막 전화를 해요. 헬프데스크에 전화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헬프데스크가 돌려줘요. 그럼 거기다 전화하면 내 거는 뭐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전화해버려요. 그러면 다른 데 전화하면 내 것도 살았어 이래. 그리고 또 다른 데 전화해. 나도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아무도 이상이 없어. 근데 나는 시스템이 안 돼. 그럼 다시 헬프데스크로 전화하죠. 그래서 이제 헬프데스크에다 대고서 막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운영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IT 하기에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내 거에 이상이 없는데라고 계속 말해주면 돼. 근데 내 것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어. 그게 이제 메인프레임 시절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왕이었어, 왕. 네. 그런데 이제 메인프레임이 이제 저물고 유닉스로 이제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관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메인프레임에서 잘 체계화되어 있던 그런 프로세스들, 자동화 있던 프로세스들, IBM의 막강한 그런 체계들이 이제 유닉스에는 없어요. 그런데 유닉스를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닉스 기반 위에서 또는 이제 NT 서버 기반 위에서 이 분산된 환경들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단에서는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못 살겠다. IT 채널을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냐. 그래서 아우성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유럽의 이제 표준을 지배하고 있는 더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대영 제국의 그 영국이 이제 주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유럽은. 그래서 영국에서 업체들을 다 불러다가 야, 니네 운영 매뉴얼 가장 잘된 사례들 다 가져와. 이렇게 해서 다 모았어. 근데 영국의 상무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뭐 과기정통부 정도 되겠네요. 다 가져와 그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한 48권인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고서 관리를 제대로 해봐. 그랬더니 관리가 안 돼. 책자를 어느 세월에 다 읽어요. 안 되겠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책자를 다시
이 엑기스만 뽑아갖고 버전 2를 만들었어요. 그 버전 2의 이제 책자가 7권인데요. 얘가 빅히트를 쳤어요. 빅히트를.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주도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ITSM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촉발이 됐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냐? 서비스 데스크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뒤에 다 이선에 얘네들을 배치를 해. 자, 서비스 데스크에는 헬프 데스크에 전화 받는 애들이 아니고 엔지니어가 앉아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엔지니어한테 전화하면 얘가 무조건 문제 해결을 다 해야 되고, 지가 못하면 뒤로 넘긴 다음에 해결되면 다시 받아서 네가 얘한테 연락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안 돼요? 핑퐁이 안 돼, 핑퐁.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단타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뒤로 안 넘기고 여기서 다 해결해. 엔지니어니까.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것들만 뒤로 다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즈니스단에서, 우와, IT가 변했다. 옛날에 뭐, 간단한 것도 한 3, 4일씩 걸렸는데, 전화하니까 바로 해주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자체를 체계만 바꾸는 것으로도 어마어마한 이제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빅 히트를 쳤어요, 얘가. 이제 이런 체계로 저희가 전환하는 것을 ITSM을 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용자, 비즈니스 쪽의 사용자와 IT하고의 이 접점에 있는 서비스 데스크, 이거를 이제 저희가 스폭이라고 부르고요. 싱글 포인트 오브 컨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일 접촉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혁신을 일으키는 이제 과정들, 이걸 ITSM이라고 부르고요. 뭐 강의 ITSM은 뭐 전체 IT 사이클인데, 이제 저희가 말하는 쪽은 이제 주로 운영 유지 보수 쪽으로 좁혀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차이점이 있지만 강의로 보면 전체다. 그래서 도대체 ITSM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처음으로 이걸 접했어요. 근데 영국에서 저 책자를 만든 건 1985년인가 6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얼마만큼 늦게 저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어쨌든 2003년도에 뭐 HP라는 업체에서 이제 이걸 소개를 해가지고 국내에 처음 소개가 됐다 그래요. 엄청나게 늦게 들어왔죠. 뭐 하자는 거냐? IT 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목표로 한 프로세스 기반의 관리 방법. 프로세스 기반이네요. 그래서 얘도 이제 프로세스 어프로치를 해요. 그리고 뭐 구성 요소 대상 뭐 이것들은 뭐 보시면 PPT 이렇게 People, Process, Tool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제공이 돼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관련돼서 하도 이제 프랙티스가 잘 돼 있다 보니까 ISO 국제 표준호까지 한참 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ISO 2만 코드로 이제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국제 표준 그러면 그게 ISO 2만 코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또 표준화도 이루어졌고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프로세스들이 결국에는 이 ITIL이라는 책자에서 나왔고요. 그 책자를 이제 이해하시면은 요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TIL, IT 인프라스트럭처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영국 정부가 책자를 처음에 다 모았다가 너무 많이 모아서 나중에 7권으로 압축했다는 게 이거예요. 이 7권의 책자의 중심에 보면 서비스 매니지먼트라고 해놓고 책자를 2권을 넣어놨어요. 서비스 서포트하고 서비스 딜리버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안에서 특히 히트를 친 애가 이 서비스 서포트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서포트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패키지를 만들어서 패키지 툴로 전 세계에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툴 판매하는 업체들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책을 잘 안 봤어요. 나머지 책이 어렵고 잘 안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공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제 뒤에서 프로세스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리 이 서비스 매니지먼트라고 해도 야, 시작과 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머릿속은 기본적으로 수명지기가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수명지기 방식으로 책을 좀 바꿔줘. 그랬더니 수명지기 방식으로 바꿨어요. 이게 이제 바꾼 애예요. 그래서 버전 3로 재편을 했는데 서비스 스트래티지,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트랜지션, 서비스 오퍼레이션, 컨티뉴어스 서비스 임프루먼트 이렇게 5권의 책자로 다시 저걸 재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략부터 설계, 뭐 트랜지션 이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이 좀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너무 어려워서 다들 스트래티지 책을 보다가 다들 까무러쳐져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엄청나게 뛰어난 책이긴 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서비스 서포트와 딜리버리 책자에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뛰어난 프로세스예요. 이 안에 보면 한 개의 기능과 5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한 개의 기능은 말씀드린 서비스 데스크예요. 그래서 스폭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5개의 프로세스가 이 데스크 기능을 통해서 이제 커버가 되거나 아니면 뒤에 이선이라고 하는 응용 조직, 인프라 조직에서 커버가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인시던트 매니지먼트, 프로블럼 매니지먼트, 체인지 매니지먼트, 릴리즈 매니지먼트,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5개의 프로세스가 있고요. 얘네들은 데이터를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다 쌓아요. 이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마다 계속 기록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대상들은 결국에는 IT 인프라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서버,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이것들을 전부 다 형상을 저 DB 안에다가 형상 항목으로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 형상 항목을 콜 딱 불러요. 그리고 그 밑에다 계속 로깅을 해서 달아놔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는 그걸 딱 끄집어내보면 과거에 얘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랑 비슷한 문제네? 그때 어떻게 해야겠지?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네? 그러면 임시조처 방안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같이 있어요. 그럼 임시조치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건 따로 또 뒤로 보내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시던트라는 부분도 설명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시스템의 오픈 후에 정상적인 상태의 운영에서 벗어나는 모든 이벤트예요. 그 이벤트들을 다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이제 사실 등급을 정해놨어요. 뭐 크리티컬 또는 다운 이벤트.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이제 접수가 돼요, 이쪽으로. 그리고 사용자가 콜하는 것도 자동으로 절로 전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접수해요. 그 다음에 웹 인터페이스도 있어요. 웹에서 나 이거 필요해. 이게 안 돼. 입력하고 누르면 절로 다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실제 시스템을 알고 있으면 시스템을 누르면 시스템의 담당자까지 바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돼서 조치가 굉장히 빠르죠. 자, 인시던트가 발생해서 그게 이벤트든 또는 장애든 또는 사용자 요청이든 다 인시던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빨리 해결하는 게 저 서비스 데스크.